저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 일의 가치는 아이들과 동심에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자 해보니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질량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질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정확합니다. 질량이 얼만큼 부족하냐면 내 질량은 큰데 작은 일을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겁니다. 이럴 때 이 질량만 하는 거는 못 하고 이것도 하기 싫으니까 놀고 있는 거죠. 요럴 때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밑으로 갈 수 없다면 공부해라. 안 그러면 밑으로 가서 이걸 만지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하라. 요걸 이제 우리가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백수라서 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할 일을 찾으면 어디든지 내 할 일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질량만 한 게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작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 작은 일을 왜 해야 될까요? 거기서 배울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량이 못 큰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도 수입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지라도 조금 그걸 갖다 내 해봄으로써의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거기서 내가 못 배운 걸 다시 배울 수 있는 공부를 하듯이 해라. 그것이 내가 100일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내가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고 이래서 내한테 기운이 들어와서 다시 내일이 올 것이다. 우리는 낮은 일을 낮게 보지 마라. 낮은 일을 낮은 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속에서 내가 잘한다는 사실을 알라. 그것은 돈을 안 받아도 대가를 받지 않아도 네를 키워주는 보배 같은 그러한 힘이 돌고 있다. 항상 이 사회는 나를 가리키고 나를 키워주는 곳이지 네를 대가를 주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지. 네가 성장하는 것만이 대가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다. 조그만한데 너무 그런 데에 계산 두지 마라. 내가 후배가 됐든 선배님이 됐든 내가 거둘 일이 있으면 일이 없을 때는 거기 가서 그 일을 거둬라. 내가 인건비를 받는 일꾼으로 거들지 말고 내가 공부하듯이 가서 거들어라. 그 속에서 내 공부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잘한다. 대가를 줘야만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노동자가 되고 있고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 더 이상 큰 일은 할 수 없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 돈의 대가에 잣대를 떼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해라. 이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너가 성장을 하고 너의 길이 이제부터 펼쳐진다. 이런 거죠. 할 일을 주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낮은 데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낮은 데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손발 맞춰서 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만큼의 경비도 나올 것이고 주위가 같이 손잡고 갈 것이고 그것만 하면 대가가 된다. 그래서 재밌게 지내십시오. 재밌게 지내면 내 얼굴이 좋아져. 용안, 칠성판이 좋아져. 이게 좋아지면 내가 필요한 곳이 생겨. 내 용안이 피고 좋아져야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땡겨오고 그래서 내가 필요로해지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수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일이 안 들어와. 피해야 된다. 예? 웃어라. 이제 아주 돈을 안 줘도 돈 안 주면 어떠냐? 내가 거들게요. 가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용안이 피죠. 어마어마한 경제를 버는 겁니다.
미래에 올 수 있는 힘을 끌어다 들고 있는 것이니 그걸 잣대를 그 금전으로 잣대를 대서 조그만 아주 작은 생각을 하지 마라. 큰 사람은 크게 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큰 힘이 오죠. 내 인상이 풀려야 되니까 쪼쪼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바라보면서 못됐다고 남을 못됐다 네 인상을 봐라. 네가 못됐는 거야. 우리 홍익 인간들이고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는 전부 다 너무 이렇게 깊게 쪼매나게 보지 말고 우리 사회를 쳐다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대가가 없어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걸 감사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데 신경을 써라. 누구든지 선물 줄 테니까. 드릴 질문은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이 배우고 갖추고 함께 발전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하며 무리가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풀어보자고.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소통을 하려고 들지 마라. 그게 법칙입니다. 너는 소통이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건 너 자신의 갖춤이 모질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열심히 갖추어라. 그러고 입 닫고 있으면 내가 갖춘 만큼 사람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 사람이 나를 입을 열게 할 것이다. 그때 입 열면 됩니다.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만한 갖춤을 안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들면 남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사람이 내 주위에서 다 떠난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떠나니까 함부로 입 열라고 들지 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입 닫고 있으면 된다. 입 닫고 내가 모질라는 걸 자꾸 갖추는 것은 이 법문을 들어. 우리는 홍익인간들이라 홍익인간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진리에 우리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진리는 우리가 이 자연의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질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런 거를 자꾸 듣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내가 갖추어지니까 내가 잘 갖추어지면 내 주위에 갖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내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때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나도 입을 열고 할 말이 있어져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 내가 먼저 막 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고 든다면 남한테 필요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싫어서 도망갑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이 내한테 자꾸 다가옵니다. 여기서 소통은 스스로 일어나니 억지로 소통을 하려고 들지 마라.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모지됨을 갖추십시오. 갖추고 나면 소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갖추십시오. 뭔가 잘 되도록 바라지 말고 뇌를 갖추세요. 그러면 잘 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예. 제가 제일 기대를 했던 아들이 몇 년 전부터 바깥을 나가지도 않고 다니던 학교도 잘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사촌들이 젊은 나이에 애들이 큰 집의 아들은 뭐 40대 작년 저작년에 죽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집의 아들도 큰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저는 똑똑하고 그랬다고 진짜 큰 사람 무엇을 해도 하겠다 싶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제가 희망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들이 지금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저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짜 굉장히 불안하고 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전에 그 스승님 강좌에서 봤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제가 불안한 게 제가 잘못이 많아서 불안한 건가요? 그게 묻고 싶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왜 불안하냐? 안 좋은 그늘이 오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인간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온몸이 센서입니다. 온몸이 센서라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이 센서에 전부 다 전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안해가고 심장까지 간다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게 오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불안하면 나라가 안 좋을 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집안에 지금 안 좋은 그늘이 오고 있다라는 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은 왜 올까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은 왜 오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이 틀렸다. 어떤 환경을 많이 줬는데 줄 때가 있지만 너희들이 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르게 해주고 있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났다. 이러니까 너희 집안에 지금 그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너희들한테 준 걸 다 뺏어버립니다. 건강도 뺏어버리고, 좋은 자식에 아주 똑똑한 자식을 준 것도 뺏어버리고, 전부 다 뺏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자식은 안 뺏어갑니다. 골치 아픈 자식을 뺏어가면 니만 좋을 까인가 봐. 절대 안 뺏어갑니다. 최고 똑똑하고 아끼는 놈 뺏어가뿐다. 왜? 깨우쳐라. 이게 자연이 운용하는 법칙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고집을 거둬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안에 지금 고집이 너무 세다.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잘났다고 살고 있다. 너희들 집안은. 빨리 이걸 바꿔라. 누구 말도 들어라. 그러면 빨리 지금 돌아온다. 조금 들어라. 그럼 조금 돌아온다. 나는 가르쳐주는 거지 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옳다. 옳은데도 안 한다. 안 하면 많이 온다. 바른 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금방 때려버려. 몰라서 못하는 건 조금씩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는 거지만, 알고도 안 하면 그때는 훌이 세려버린다. 이런 건 우리가 아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다른 데서 지금 찾지 말고 우리 집안에 고집이 세냐 안 세냐부터 찾아라. 고집이 세면 다친다. 내가 재밌게 풀어주려고 고집멸도라 그랬죠. 고집멸도 단어를 쓰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말로 해갖고 풀어보면 고집멸독하면,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 소리입니다. 고집 부리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때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고집 부리며 사는 게 아니고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가 나눠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이지, 고집이 세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때가 선을 넘으면 전부 다 후들이 패고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애미기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지. 너희들은 세상에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다는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없애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도 없애도 계급품을 몰고 남을 또 탓합니다. 그럼 또 없앱니다. 우리한테 그늘이 올 때는 분명히 이걸 부드럽게 만져봐야 되고 지혜롭게 만져야 되고, 이래서 다시 만지면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또 고집을 부리면 누구든지 두드리 맞고 또 갑니다. 이제 알아야 돼.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남을 그만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 맞아도 싼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뜻을 바꿔낸다면 이 사회에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니 누구든지 풀어준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운행법입니다. 이제는 빈다고 해서 용서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후기가 오는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사람 세상이 열리는 이때는 알고 양보 다 고르기 시작을 한다. 바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지 빗나간 거는 전부 다 희생을 시킬 것이다. 이것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다시 세워준다. 그래서 그걸 아리키려고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기복을 바라지 말고 우리만 횡재하려고 들지 말고 내만 잘 되려고 들지 말고 모르는 걸 배워. 배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바르게 잡아지니까 그때는 어려움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법은 절대 없다. 부모가 이 고집이 얼마나 생각을 빨리 생각을 해라. 그리고 부모가 부드러워지면 자식도 부드러워집니다. 요렇게 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직접 이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이제 부모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 본문을 듣고 나도 힘을 갖추고 부모님도 같이 들어봅시다 하고는 우리가 같이 이끈다면 부모님 어려움도 없어지고 내 어려움도 없어지고 기운을 다 잡아줄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 한번 나눠봅시다. 이사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예.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갑자기 한 번도 안 찾아봤던 새 집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연히 구경을 갔는데 예.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오거나 그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월급자는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좋은 환경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채워질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이렇게 하려면 그 전에 계약했던 걸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은 일단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자꾸만 스승님 본문 중에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가 자꾸만 끌리고 그 본문이 더 크게 들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남편은 월급쟁이죠? 네. 근데 본인은 뭐 해요?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건 먹고 대학생이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하거나 재테크를 해서 어느 정도 불려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 2천만 원은 없어져도 되는데 저도 이제 월급쟁이 남편이 스케일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5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좀 아끼는 편인데 스승님 법문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월세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스승님 법문을 통해서 월세를 살아도 되는 거구나. 예. 그걸 처음으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바르게 따면 참 다른 분들도 참 이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지금 부인이 지금 앞으로 뭐를 하느냐면 부인이 국수 장사 한번 해보세요. 재테크만 하려고 들지 말고 시장에서라도 국수 장사를 하세요. 칼국수를 하든 뭐를 하든 국수 장사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해줄 테니까 재테크 하고 다른 식으로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그래갖고 좋은 집에 월세 주고 가세요. 좋은 집에 월세 주고 가고 그다음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는데 뭐 안 갈라 그러니까 돈을 띄려 그러잖아요. 많이 잡수세요 하고 가지 마세요. 그래 돈은 띄세요 그냥. 띄고 이거 조금 더 들었다 우리가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스케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 잘못해도 비용이 듭니다. 요걸 그냥 없애고 돈은 또 들어오면 돼요. 내가 나가는 걸 아까워하면 돈이 안 와. 잘못한 거는 그냥 바르게 처단할 때는 하고 또 바르게 가는 데 투자를 하면 되고 그러면 돈은 더 들어오면 되지. 돈은 돌고 돌기대가 있으니까 네가 여기에 너무 매이면 올 게 안 와. 그러면 더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감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더 좋은 집이 보이는 것은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세요. 옆에 이게 조금 이렇게 짜잔한데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러고 탁 포기할 거는 하고 조금 기분 좋게 사세요. 그러면 그만한 돈이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부동산을 내놨는데 제가 욕심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주위에 사람 살듯 하면서 지금 제가 더 깎아주는데도 그 사람 스뜩 달라들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저는 애기 아빠가 너무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작년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이 지금 이렇게 부부가 지금 뭐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뭐 우리 남편이 고집이 세서 그랬다. 4가지 고집 세서 그랬습니다. 남편만 고집 세 갖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땅에 떨어져도 절반만 떨어지지. 다 떨어진 거는 4가지 고집 세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맞장구 쳤다라는 거죠. 내 잘나가지고. 잘나시면 못나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라. 네가 못난 걸 빨리 깨우쳐라. 똑똑한 게 있고 못난 게 있습니다. 똑똑한 건 잘난 게 아니에요. 똑똑해도 못난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남한테 못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걸로 깨치지 못하느냐. 내가 못났으면 뇌를 갖추어서 남들한테 못나게 살지 마라. 고집이 센 거다. 내 고집을 부리는 만큼 네가 어려워진다. 지금 그 일이 온 겁니다. 남편도 고집이 세고 나도 세니까 상대 누구를 쳐다보더라도 핏죽거리고, 우리는 너무 잘났고 남들은 못난 사람을 만든 만큼 네가 못났게끔 남한테 보이게 분명히 자연은 만들어준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내 잘났다 하지 말고 남을 보살펴라. 남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잘났다고 내 잘난 척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라. 100일이라도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라. 100일이라도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면 안다. 전부 다 100일 기도하는 방법이 다 틀린 겁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어렵다면 이런 방법을 바꾸어서 100일을 노력해라. 내가 많이 떠드는 사람이라면 떠드는 걸 하지 말고 100일을 노력을 해라.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으면 남의 말을 들으면서 100일을 노력해라. 100일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 방법이 바뀌었어. 기도라는 것은 원래가 기도가 뭐냐면 노력하는 게 기도예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느냐? 무식할 때는 빌면서 노력을 했고, 신한테 잘 빌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하는 방법이 전부 다 질이 달랐을 뿐이지, 지금은 노력을 하는데 지식으로 내 자신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모지됨을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기도 방법입니다. 생활도 지금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홍익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생활도를 닦는 게 기도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다 닥쳐올 테니까 이걸 바르게 펼쳐나가는 노력하는 생활도를 닦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도고 우리 수련이고 우리 노력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좋아지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 똑똑하게끔 내가 운용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돌배한테 절을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빌기만 하면 잘해줄 줄 알고, 전부 다 무식한 방법으로 지금 세상을 살았던 거야. 생활도를 닦아라. 네 앞에 수많은 인연들이 오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거를 잘 이끌고 가려면 그 안에서 공부를 하라. 이 생활도를 닦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을 믿고 무릎 꿇지를 안 하나? 신한테 매달리지를 안 하나? 너희들이 인간 신이 될 사람들인데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해서 되느냐?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생활 도로를 닦았어야 한다. 그래야 비굴하게 살지 안 하고 사람들의 멘토가 되면서 살지. 세상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늘의 힘을 받을까 인가배.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내 잘 될라 하지 말고 내 앞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버리지 마라. 홍익사행도는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홍익사행도를 내가 애워라. 100일이라도 애워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홍익사행도를 내가 애워라. 어떤 식으로 애우든 애워라. 내가 어떤 식으로 입으로 펼쳐내라. 누가 선술을 하듯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그냥 좀 무한하니까 살살 읽고 싶으면 살살 읽고, 크게 하면 떠들고 싶은 사람은 크게 떠들고 멋대로 해라. 그러나 홍익사행도를 놓치는 마라. 100일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읽기라도 한번 해봐라. 사행도는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홍익인간들이라 하늘의 힘을 부르려면 홍익사행도는 항상 내가 문고리로 잡아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 거니까 이제 한계를 이렇게 바르게 풀려고 들지 말고 가르침을 이제 주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실천하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희 모친은 올 3월에 갑자기 급성 식도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급성 신부전 신장 투석을 받아오면서 최근에는 피를 토하는 증상으로 입원하였으나 대학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된 병원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오전 내내 모친이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우시는 등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작년에 큰집 매형 두 분이 6개월 간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올해는 큰삼촌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3월 말부터 갑작스레 전개된 모친의 병세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친을 비롯한 본가 가족들은 정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혹여 모친께서 소생할 기회가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의 일련의 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거리를 삼아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구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잡을 때 모친이 아프다고 모친을 소생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모친이 지금 어려운 일이 왔던, 내 자식한테 어려운 일이 왔던, 누구한테 누나한테 왔던 우리 집안에 그늘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있다. 이거는 불똥이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이 지금 아픈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픈지 진단부터 빨리 해야 돼. 모친이 아프니까 병원 가가지고 엉뚱길에 가가지고 막 아프니까 좀 이렇게 해갖고 또 견디면 돼요. 이걸 쳐다보는 사람이 더 아픈 건지, 이걸 지금 이 병간하면서 쫓아다닐 자식이 더 아픈 건지, 진짜로 모친이 아픈 건지, 육신이 아픈 거는 이겨내는 수가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되게 가슴이 아프면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요. 죽을 병이죠. 무엇이 더 아픈 건지를 지금 빨리 봐야 돼요. 그럼 왜 이래 아프게 해놓느냐? 깨달으라고 이놈아. 인간한테 아프게 하는 거는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깨우쳐라. 무엇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고집 부리는 게 바른 게 아닐 때, 꾸준히 노력을 했을 때 지금 아픔이 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니한테 힘을 줄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이 꺾일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거둘 때는 어떻게 걷느냐? 힘을 줄 때는 네가 못나도 줍니다. 거둘 때는 어떻게 걷느냐? 이걸 갖고 못난 짓을 하니까 걷는다. 거둘 때 그럼 빨리 깨우치면 어떻게 되냐? 걷던 게 내려가던 게 중단된다. 가만히 있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 내려가던 게. 그러다가 시간을 더 노력을 하면서 바른 길을 찾은 것 같으니까 이 살살살살 털어요. 이렇게. 내려가던 게 코수가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요래갖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일로 털어. 가요 또. 요렇게 하라고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로 털려면 어떻게 되나? 요렇게 살던 방법을 요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방법을 바꿔라. 고집 부리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있으니까 고집을 꺾고 누구 말도 포용을 하는 방법으로 가봐라. 그러면 이것이 안 내려가고 멈춘다. 이래서 그 사람들 말을 잘 흡수하면서 내가 고집을 꺾고 그 말들을 잘 들어 새기면서 노력을 하니까 올라간다. 이래서 아픈 기 멈추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거죠. 누굴 아프게 했는가를 잘 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환자가 돼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환자지. 이 환자를 통해서 주의를 깨우치게 하려고 주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환자는 편해요. 환자는 오히려 편하단 말이죠. 환자는 병원에 누구 보면 돼. 아프니까 늘어지면 돼. 내한테 책임을 안 돌려. 그리고 보살피려고 들어. 얼마나 편해요. 조금 아픈 바람에. 주위에 보는 사람은 힘들어지고 이제부터 죽어나요. 누가 아픈 거예요? 주위의 사람이 아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른 키를 잡을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 키웠어. 그 대가를 내가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르게 되게 하려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접하는 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은 소생할 수도 있고, 이분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분은 그냥 깨끗하게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하나의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건은 두 가지로 오지 않는다. 잘못했을 때 온다. 이거는 진행형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풀어가는 것도 빨리 풀수록 이거 풀리는 방법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하나의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걸 묻지 마라. 앞으로 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보람있게 만들어줘라. 주위가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먹고 잘 돼간다면 이 집안은 다시 살아날 것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힘까지 지금 우리한테 그늘이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걸 공부를 해야지. 이건 내 하나만 선물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세상에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지금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고통은 내 하나로 우리 하나로 끝쳐야지 두 번 다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내 하나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나누어서 가치들 전보다 이 사회를 잡아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보람된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 집안의 어려움도 걷어줄 것이라. 다 걷어줍니다. 내한테 하나 있는 것도 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주위에가 내 한 사람이라도
이걸 가지고 이 힘든 걸 가지고 깨우침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잘 이런 것들을 마무리시켜 줄 겁니다. 아픔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빨리 가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날 것이 일어났으니까 내 하나라도 바르게 지금 잡아가야 되겠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전법을 듣고 또 스승님을 뵙게 되면서 크게 많이 울었습니다. 전법 공부한 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4개월 투병 생활 중입니다. 제가 농아인으로서 그 어머니의 그 암 투병을 어떻게 도우면 좋은지 스승님 바른 가르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도움되는 일은 내가 발랄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울 때라도 내가 찡그리고 부모님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픔이 더 아파져요. 부모님이 즐거워지면 아픔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내가 방법을 못 찾았더라도 지금 부모님한테 다가갈 때는 항상 좋을 때만 다가가야 된다. 만일에 내가 찡그릴 일이 있다면 아픈 부모님을 찾아가지 마세요. 걱정할 일은 부모님한테 하지 말고 내가 풀어가면서 부모님한테 갈 때는 웃는 얼굴로 가고 부모님하고 손을 붙들고 우리가 정을 나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내가 걱정거리를 안고 가고 아이고 엄마 빨리 나서야 될 낀데 이러면 부모님이 요렇게 돼요. 걱정해준다 하면서 빨리 그쪽에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편안하게 아주 열심히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럼 부모님이 걱정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인간 육체는 회복 능력도 빠르고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이 기운이 살아나면 육신은 빨리 회복된다. 근데 이 영혼이 기운이 잡힌다. 그러면 육신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상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태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의 이 에너지가 좋아지면 육신도 컨트롤을 하면서 아주 좋게 될 수 있고 영혼의 질이 아주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육신을 보호하고 주위의 환경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을 갖추어서 질량을 갖추어서 이는 지식을 갖추어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내 자신을 잘 갖추고 너무 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면 부모님이 안심이 된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부모님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이게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아갖고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투병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지금 투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식으로서 노력을 해서 이 부모님을 즐겁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육신의고에 제가 지금 간암 환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거는 지금 남은 인생을 부산의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사회지활동, 봉사활동만 이제끔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오늘 여기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 패스병 있지 않습니까? 물. 예.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낙동강물에 가서 모욕을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그리고 폐수가 나갔고
거리에 다녀보면 전부 다 썩어졌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진짜 아름다운 강산, 쓰레기 없는 세상, 맑은 물을 마시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담배 피우고 담배불을 갖다 젊은 애들이 그냥 길거리 버립니다. 불 붙었는 걸. 그러면 그걸 보고 나이가 들어는 사람으로서 보고 불을 붙는 거 보고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부탁.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요 한두 가지 옆으로 가자. 우리 젊은 애들이 담뱃불을 한 번에 버립니다. 젊은이가 버립니까? 우리가 버립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바르게 키우는데 우리는 노력을 한 게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건 우리가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젊은이를 뭐로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게 가서 주워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뭐로 하지 말고 그 행동을 보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큰 거를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뭐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사회에 지금 왜 일어났을까를 지금 큰 그림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할 때 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내 혼자서 그게 나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은 절대 이 사회를 바르게 잡지 못한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회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 이거는 공장에서 누가 하나가 잘못한다, 누가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방치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 시민이 방치를 하고 있었던 동안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누가 잘못했다고 뭐로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바르게 잡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대들을 모아야 된다. 힘은 합쳐야 이루어내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잘났다 하지 마라. 네가 환경을 운동한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이 달라지더냐? 잘났다라고 쫓아다니면서 그 입을 열고 다니니까 환경은 더 나빠진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사회를 뭐러하고 욕하고 탓하고 있으면 더욱 사회가 잘못되는 환경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음을 알라. 이 사회는 바르게 보라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젊은이가 폐륜을 일으켜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엄청난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봤다면 이거는 우리 잘못임을 알고 얼른 반성을 해도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지. 그 아이를 뭐라 한다면 그는 아이들이 또 2명 나온 게 4명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도 그걸 자꾸 나무랜다면 8명이 나오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는 일을 너희들 입으로 만들고 있다.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지 남을 탓할 일이 아님을 알고 환경을 바르게 잡는 것도 이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바르게 잡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방애양회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진다. 우리의 정법 가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도 앞장서겠다라고 나오는 그러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고무한 겁니다. 앞으로 발전성이 있고 미래는 발달하는 소리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환경을 바르게 만들어낼 것이고 전부 다 이끌어 줄 테니까 이때까지 노력하던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같이 하면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예.
저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 백스코에 오고 여기 처음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정법을 듣고 제가 최고 큰 수혜자라고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3년 안에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 백스코도 그렇지만은 제가 저 함양 그 도랑에도 제 스스로 가수원에도. 예 예.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연결된 그 인연법으로 많은 사람을 제가 최고 수혜자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 왔노라 하면서 많은 정법을 알려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생각인지 내가 3년 후에 질문을 올리겠다 하는 것도 이런 기회가 땡겨왔는데 내가 바르게 내 욕심에 나의 주장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는 건지 이게 저한테는 큰 숙제거리여서 스님한테 이 가르치면 좀 예. 받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내가 3년을 잡았던 거는 3년을 내가 3년이라는 소리 듣고 3년을 가는 겁니다. 3년 소리 안 들어보시면 그냥 그거 퍼뜩 달리 갈 긴데. 그렇게 하는데 이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사명감이 뛰어난 사람인데 3년을 기다릴 수가 없이 기회가 돌아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죠. 앞으로 내 몹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스승님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지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움직이게끔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도 내가 3년 안에는 내가 질문보다 또 내 공부를 하리라 자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퍼뜩 오는 거죠. 허리 낮춰달라는 사람 허리 안 났습니다. 허리 때문에 와가지고 다른 것을 엄청난 좋은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좋아서 글로 가다 보니까 허리는 저절로 나서버렸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욕심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니 어느새 내한테는 기회가 다가오더라. 일은 내가 욕심내서 오는 거는 금방 오지만 네가 이걸 쓰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제자리 돌아간다. 정확하게 갑니다. 대자연의 운행의 법칙은 네가 모지르는데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욕심을 내서 이룬 거는 정확하게 지자리 갑니다. 욕심내지 말고 니를 갖추면 네가 갈 자리를 정확하게 가지니까 욕심내지 마라. 뭐든지 돈을 내가 많이 벌라고 하고 돈이 많이 갖추어졌다면 큰 눈물을 쏟으면서 돈은 나가고 제자리 분명히 돌아온다. 시간도 낭비했고 너는 제자리 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모지르는 자가 잘 사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건물을 가지려고 욕심만 내가지고 건물을 가졌다면 네가 건물을 운용할 수 있는 갖춤을 못 가졌다면 분명히 그 건물은 다시 내놔야 되고 시간은 낭비했고 제자리 돌아와서 또 건물 타령을 할 것이다. 이게 자연의 운행법입니다.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스님도 만나게 해줬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게 해줬고 목사도 만나게 했고 도인들도 만나게 했고 전부 다 만나가지고 이런 생활도를 닦으며 공부하라고 인연을 줬더니 전부 다 어디께 기복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돼서 몇십 년 동안 온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바보가 돼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배양하며 커서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 그런 꼴이 난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기운이 있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인연들을 이 팀을 찾으십시오. 저건 오늘 잘 이렇게 잘 해놔놓고 이분하고 같이 팀을 맞추어 가지고 의논하면서 연구할 팀을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나는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내놓고 우리가 같이 의논해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 요걸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의논해서 뭐든지 추진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욕심으로 간다면 제자리 돌아오면서 또 쓴고배를 마실 것이다. 왜? 그 공부를 다시 시킬 테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면서 풀어갑시다. 예. 선생님 법문이 앞서서 오프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평양의 기운을 쓸어 담고 있는 부산의 명소 달맞이 언덕이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300여 회원들의 부산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부산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개가 앉으면 개자리라고 법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치한 이곳이 진정한 홍익 명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좋죠, 이게. 응? 좋은데, 우리 부산 이제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 요게 이제 조금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 우리 사무실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준비는 이제 거진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재밌어야 된다. 예, 재밌고, 이제 앞으로 홍익 인간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후천 이제 6년 차인데 후천 6년이에요. 후천 6년이면 선천 시대를 지나고 후천 시대를 여는 후기. 이제 진짜로 인간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때까지는 인간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세상이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후기를 맞이할 때는 사람 세상이다. 이제부터 사람 세상이 열린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 세상이 홍익인간.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도래하고 홍익인간들이 나오고부터 사람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자식들도 놓고 또 우리가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사회도 만들고 이 지구촌에 뭔가 기운을 담을 때까지 또 지식을 우수하게 배양을 하고 엄청나게 희생 속에서 이 지상의 모든 걸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후기를 맞이하는 이때는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 이걸 홍익 세상이라고 해요. 앞으로 홍익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닫기가 있던 이 대한민국이 문호가 열면서 지식을 끌어들이고 모든 전부 이제 인류 사회 걸 끌어들일 때 부산의 역할이 엄청나게 지대하게 컸습니다. 컸는데 이렇게 부산의 역할이 후천 시대가 열릴 때도 부산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선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세계가 준비를 다 해갖고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이 일어나려고 대한민국 국호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엄청난 이 불바다를 만들고 전지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그때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피난을 오고 엄청나게 어려운 세상을 살기 시작을 했을 때 인류에서 문물을 끌어들인 데가 부산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한 힘을 가졌어. 서울의 힘이 저것끼리 가져진 게 아니에요. 이게 미니스커트 한 개도 부산으로 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 모든 이 문화가 부산으로 들어갔고 기본을 만져서 서울로 올리고 또 부산에서 만져갖고 또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이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 공로가 지금 부산에 안 오고 있느냐? 아직까지 완성하지를 안 했다. 힘만 갖춰놓은 것이지 빛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안 했다라는 거죠. 70%만 지금 해놓은 거지. 이렇게 힘을 갖추었죠. 대한민국이 사이즈가 이만하게 됐고
모든 조직 구성을 만들어 놨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식인을 배출했고 전부 다 국제사회에 손을 뻗을 만큼 환경은 만들었는데 국제사회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일을 했느냐? 이걸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일으키지 못하는 패러다임, 국제사회가 필요한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는 원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이 일어난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끝까지 배양하고 다지고 뭉쳐갖고 마지막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홍익 인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인류의 문물이 다 끌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소화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요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이러한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갖출 거는 다 갖추어가지고 우리 할 일을 못 하면서 지금 15년, 20년 동안 지금 포효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고 세계에 다시 이렇게 중압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인류 세계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세계가 쳐다보고 있다니까. 더 도와줄 게 없어. 15년, 20년 쳐다보고만 있는 거래. 우리는 뭔가 더 오기를 바라는데 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걸 가지고 새로운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갖고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인류가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다는 거죠. 인류 사회가 할 일이 있고, 이제 우리 나무 가지가 할 일을 할 때가 있고, 나무 둥치 할 일이 따로 있고, 나무 뿌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그렇게 빚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을 하느냐? 나무 뿌리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나무 가지가 활동을 했고, 나무 이 둥치가 만들어졌고, 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뿌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할 일을 하게 되면 둥치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무 가지에 다시 영양분을 올려줘서 인류가 굉장히 평온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것이 뿌리가 자기 할 일을 해야만 새로운 영양 공급을 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 키워는 놨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게끔 돼 있는 거죠. 왜? 새로운 영양분이 안 올라와 갖고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의 이 질량이 필요한 거죠. 이걸 뿌리에서 해달라고 마지막에 지금 공사를 일으키는 게 이게 천지대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7,000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공사할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후기를 맞이하니까 인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준비한 것이 전기 마지막이고, 후기에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만 그 공사가 일어나고 빛나는 겁니다. 이게 부산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지금 기운이 일어날 텐데, 우리 지금 처음에 모인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만큼 모여갖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이만큼 모이죠. 서울에 이래 모이죠. 경기도 이만 모이죠. 지금 경남에 이래, 뭐 대구 이래, 뭐 경북에 이래.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목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갖춤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몇십 년을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된 것도 지금 전부 다 축소되는 판에. 지금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부산의 힘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시작을 할 것이고, 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어떤 것이냐 하면 현대판 지역애항회입니다. 현대판 지방애항회, 부산지방 애항회가 모이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산 사람으로 부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응? 우리가 부산에 살려면, 부산에서 너가 잘 살려면 부산을 아끼고 사랑해야만 잘 살아죠.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요렇게 살았던 시절이라면 이제 앞으로 후기에는 내가 부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부산에서 잘 살게 돼 있어. 딱 요겁니다. 단순해요. 답은 어떻게 하면 진짜로 부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알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해요. 부산에 사는 우리의 인성교육이 따로 있고, 대구에 사는 우리의 인성교육이 따로 있고, 서울에 사는 우리의 인성교육이 따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인성교육이 따로 있고, 국제사회에 사는 미국 사람의 인성교육이 다르고, 아프리카의 인성교육이 달라요. 인성교육은 전부 다 지역마다 다르고 층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선진국 인성교육이 다르고 후진국 인성교육이 달라. 그러니까 이는 앞으로 미래는 인성교육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교육이라 하는 거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성교육 시대라 이 말이죠. 사람 공부. 이제는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사람 세상 사는 세상이 열려서니까. 이것이 후기입니다. 인본 시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그래야 대접을 받고 사는 시대.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홍익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개는 개답게, 소는 소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소새끼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아직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위대하다고 봤던 것은 어디 있었다 위대하다. 뭔가 칼삼을 잘해가 적을 많이 죽였다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의 그림을 잘 그렸다 위대하다. 뭐 통수를 잘했다 위대하다. 우리 이때까지 이런 건 선천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놓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인본시대에 위대한 세상은 지금부터 열린다.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는 시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미래는 그분을 존경하다가 그분이 신격화가 되고 그분이 신을 받드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신들이 만들어지는 시대. 이게 미래를 여는 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홍익인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내가 일생을 살고 떠나면 전부 다 받들어 모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이분들이 천상에 올라서 전부 다 천국에서 전부 다 지상을 이끌어주는 천신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천신이 없었어요. 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붙여주가 천신이지, 이때까지는 천신이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 천신은 후천시대 나오고 천상이라는 것이 후천시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천상이 없어. 이때까지는 중천 안에서 있는 천계를 이야기했던 그 천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진짜 천이 만들어진다. 이때까지는 1천, 2천, 3천 하면 여기서 제일 밑에에서 두 개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천이 남았어. 이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천지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이 생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면 두 분 다시 육신 쓰고 못 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육신을 갖고 두 분 다시 윤회 안 해. 마지막 일생이라. 다 살아봐야 몇십 년이야. 다 살아봐도 육신 갖고 두 번 다시 요 못 와. 내 생을 위해서 산다 소리 하들 말아. 없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고 소리도 했고 이 지구 종말 소리까지도 했던 이런 게 마무리했던 거예요. 선천 시대를 끝낸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게 후기입니다. 후천 시대. 이때 홍익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다 자랐어. 다 컸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누구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이 틀리게 살면 힘들고 헤매는 거죠. 누구든지 아프고 힘들고 하지 않는다. 바르긴 길을 알고 바르게 사는데 아프면 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바르게 못 갔던 겁니다. 누구든지 즐거운 세상.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며. 7,000년 고생했으면 됐지. 예? 마지막에는 우리가 고생으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도 힘들었고 고생을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는 시대. 이제 즐거운 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지역부터 우리가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나서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니까 지금 누구든지 보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는 보람 있게 해야 그래야지 이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냥 재미도 없게 하려면 아예 빠져. 일단은 우선간에 내가 보람 있고 뜻있는 사람이 지금 모이는데요. 정법을 공부한다고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법을 공부하는 우리 정법 가족들도 또 인성교육을 받지만 뜻있는 사람부터 모여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역본부의 회원이 안 된다고 해서 위축돼서도 안 되고 뜻있는 사람만 우선간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갖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뜻있는 사람은 미리 조금 더 희생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은 그때 모이면 자꾸 투정만 하고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아직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들지 말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있는 사람이 잘 모여가지고 이 바탕을 잘 이뤄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 국민들이 쏟아지 들어오는 걸 다 우리가 쓸어 안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숫자만 많이 채우려고 들지 말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것이 전국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국에 지방 애항회가 일어나는데 부산은 좀 특별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희생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자랐지만 그 고생한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거든요. 이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산시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보람이 있는 거죠. 이 부산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대구는 대구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서울은 왜 지금 이 기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걸 또 알릴 것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은 힘없이는 서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걸 또 서울 사람은 알아야 부산 지방을 볼 때 달리 보고 지방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누는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차별이 이상하게 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으킨 거는 또 서울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잘 만지게 해주는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빛내는데 우리 이 부산의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크게 한번 등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봅시다.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의 빨대를 꽂아 평생을 무의도시가며 향락과 쾌락으로 건달 생활과 한량으로 지내왔습니다. 호의가 넘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에 임했습니다만 지속적인 공부가 되지 않고 작심삼일이 하루가 되고 한 시간이 되어 괴롭습니다.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유공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제 긍지에 맞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는 유형은 달리합니다만 83만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만, 또 유공자끼리의 시기, 질투, 이래서 이전 투구 생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어떤 질서를 다스려야 하며 유공자와 가족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스승님의 고귀한 법문 바짝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희생을 많이 했죠. 희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일으켰느냐? 아직 못 일으켰습니다. 희생을 한 분들이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빚을 받아서 우리는 살기가 좋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희생이 했으니까 내 거 내놔라. 이래 되면 이제부터 고생이죠. 네 거 차지하려고 지금 희생했냐? 그럼 국가유공자 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하려면,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야 돼요. 희생한 사람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맞고 못 오려고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소리는 빼라. 요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하늘은 바르게 가는 사람을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틀리게 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힘든 겁니다. 너희들은 말은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접 안 해준다고 지금 엉석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우리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지. 기분이 나쁘더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이 풀립니다. 국가유공자라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게 엉뚱하니 국가를 지금 탓하고 국가를 뭐로 한다? 국가가 누굽니까? 시민들이 국가고 국민들이 국가예요. 지금 정치한다고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국민들이 국가예요. 국민 없이 국가가 생길 수 있나요?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라가 있기에 이 나라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소임이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방치하면 이 나라는 썩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왜? 주인들이 나라를 방치했기 때문에. 관료들을 앉혀놓으니 관료들은 자기 멋대로 운영을 하려고 들고, 그래 되면은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나라 안에 빨대를 꼽아 자기 살 생각만 하게끔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내 갖춤이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노력을 안 하고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유공자들, 우리는 왜 유공자이며 우리는 왜 희생을 했는가?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 국가유공자들 앞으로 공부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줄 테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켜줄 테니까. 그리고 유공자들의 그 공로가 무엇인지를 끌어내 올려줄 테니까 해야 돼.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사는 길이 바른 길이 내한테 오고 사람들한테 융합이 되고 우리가 사는데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폐쇄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국가유공자들 앞으로 진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성을 갖추어야 되고 국가유공자만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게 돼서 나는 희생을 했고 그 희생 속에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열 아주 빛나는 백성을 키워내는 것은 이것은 영광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지도 모르고 초를 치면 되는가? 국민들을 한 불에 뭐라 하고 국가에 한 불에 칼날을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욕을 하면서 이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국가 유공자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공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 대접을 받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절대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이 나라는 다 같이 어렵게 산다. 어떤 청에서도 전부 다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시민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 시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지역살리기운동본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이거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것도 연구하고 저런 것도 연구하고 우리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만져가는 그런 걸 이끌어 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인성을 갖춰가면서 스스로 모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스스로 이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 국민들이 나라 주인이 돼갈 것이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유공자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깁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 당시 희생한 걸 가지고 그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는 대우받아야 안 되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생을 했다면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추근도 해야 되고 그는 기운도 우리가 살리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유공자들을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멋진 인생 살고 우리가 가야지. 그래야지 차원계에 가서 우리가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생은 왜 사는가? 살고 난 후는 어떻게 되는가? 신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전부 다 앞으로 공부를 꺼내갖고 내줄 테니까. 요번에 서울에서 지금 비밀급 포럼을 했는데 신과 인간에 대해서 조금 1차적으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면 전부 다 이걸 많이 보고 이걸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될 일들이니까 계속 이걸 풀어내 줄 겁니다. 사람이 되면 최고의 사람이 되면 신도 알아야 되고 이 자연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각의 확장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는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지금부터 막 시작이 될 테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까지 고생을 좀 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의 참으면서 앞으로 이제 같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보자. 예. 질문은 제 아들입니다. 예. 정법 회원들이랑 3인 1조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타인의 몸으로 스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한 2달 정도 그게 스승님을 알고 그 믿음을 따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스승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아이는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 나름 이겨내려고 자신의 모순을 찾아 공부합니다만
그 마음의 변동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상당히 아파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을 뵙고 질문하자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뵐 자격이 있는지 하며 울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외국에 있는 큰아이는 턱관절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인데 수술을 하면 얼굴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다는 수술 부작용이 있으니까 쉽게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고 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 어른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원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어른들이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해요. 이거 기도를 하는 그 방법이 시간이 가면서 내 질량이 달라지면 기도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3,000년 전이나 7,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정말 한번 점검을 해봐요. 기도 방법이 어째 똑같냐? 우리는 이 1000년 전의 이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한없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도 달라져야 돼. 우주의 운행의 법칙이 달라져 갖고 있는데 행위는 똑같아. 이러면 우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모를 때 하는 기도는 어쩌든지도 아주 있어. 모를 때 하는 기도. 그죠? 무식할 때 하는 기도는 어쩌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도와줘. 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질이 높아진 사회가 됐을 때는 지식을 조금씩 갖추었잖아요. 요럴 때는 어쩌든지 하면은 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쩌든지 때가 지났는데 어쩌든지 하고 있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불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왜 성불이 안 올까? 이게 연구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지금 이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면 길을 잘 모르고 가니까 어려워지는구나. 우리의 지식을 이만큼 갖춰놓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만한 지식을 갖추게 해준 것은 7,000년 동안 조상들이 노력 끝에 지금 이만한 지식이 생산된 겁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희생한 것은 왜 희생이 됐느냐? 지식 배양을 하는데 필요해서 희생이 된 거예요. 지식은 인간만 배양하는 겁니다. 인간만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인간만 논리를 생산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지식의 성장이에요.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신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육신을 쓴 인간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지식을 배양하고 성장시키고 질량을 높일 수 있고 논리를 또 생산하고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신들이에요. 너희들이 신은 신인데 특별한 삶을 살러 왔다. 여기 인간이에요. 어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특별한 삶을 시간을 준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육신을 딱 벗는 순간에 너희는 인간신이 아니고 영혼신이 돼요. 영혼신. 이래 되면 너희들이 지식을 만지고 배양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거를 잘 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고 그것이 이때까지 전생을 살은 그런 우리가 희생을 한 보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흡수를 해서 똑똑해지고 잘나지고 너무 질이 좋아지고 이런 자손을 배양을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잘못 선다면 너희들 길이 없다.
조상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거는, 이거 우리가 유산을 받은 것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각 분야의 지식을 조상님들은 유산을 남겨준 것이지, 재물을 남겨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멍청한 생각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거는 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준 것은 희생을 하면서 남긴 논리와 지식들이 생산돼서 너희들한테 넘기고 가나니, 너희들이 이걸 잘 만져갖고 미래에 아주 밝은 세상을 열어라. 그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공부를 같이 나누고 도담을 같이 나누고 이런 걸 논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식들을 전부 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노예 만들 일이 있어요? 직장은 왜 우리가 가는 것이며, 직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알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져서 빛나는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는 게 직장인데도, 직장에 돈 벌어 먹고 살러 가는 데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안 되나, 야야. 이 조상의 을이다. 잘들 한다, 이게. 조상의 을을 빛내라 그랬더니 가다가 뭐 내가 돈 버는 게 장땡이다, 야야. 이게 돈이 신이 됐군요, 이게. 우리는 세상을 왜 사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는 하늘에서 힘을 줘. 후기가 어떤 거냐면 천지인. 그죠? 천지인에서 우리는 인간이 성장하는 데서 살고, 지상의 이 법도를 우리가 만지며 살고, 이래갖고 우리가 컸어. 이제는 하늘의 힘으로 살 때가 온 게 이것이 후기예요. 1차, 2차, 3차 인생을 사는. 이제는 하늘에서 힘을 주는 것이지, 땅에 힘을 주는 거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나르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기운을 받으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 사는 패턴이 달라져야 되고, 지금 우리 생각의 질량이 달라야, 그래야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홍익 사행도를 잘 이제 요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후기의 삶의 인생은 아무리 네가 작은 생각을 하고 살아도 내 이웃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조금 더 질 높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갖췄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의 질이 틀립니다. 여기서 질이 조금 더 내가 질 높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더욱 공부가 되어서 더 큰 삶을 사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만 바뀌면 너희들 병 다 없어지면 생각하는 질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세포가 운행하는 게 달라진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살면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고 니는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돼.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모르니까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환경들로 에너지를 수급을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땅에서 힘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장 행기 맞다면, 홍익 인간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너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작은 일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려 하지 말고 타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작은 삶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라. 100일이라
이것이 100일 기도입니다. 내 습관을 바꾸는 수행 기도를 해라. 생각을 바꾸는 수행 기도. 당장 그렇게 해라 소리 안 한다. 생각이라도 바꿔라. 거기에서부터 성부를 줄 것이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자식은 우리 사회 자식이지 너 혼자 자식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운용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부터 바꿔라. 네 삶은 달라진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나는 다치지 않는다. 세상이 다 어려워져도 나는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입니다. 어렵게 안 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우리가 왜 자식이 힘들까? 우리가 자식을 지금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고, 바른 길을 모르니까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해서 자식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이다. 내부터 바로 잡아. 자식은 놔두고 내부터 바르게 잡아야 자식한테 해줄 말이 있고, 내가 자식한테 바른 말, 질량 있는 말을 해줄 때 하늘에서 니한테 힘을 줄 것이라. 그래서 자식이 어려움이 풀리게 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홍익인간은 하늘에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으면 네 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자식을 구할 것이고, 네 말을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이웃을 구할 것이고, 내 한마디가 하늘에서 기운으로 통해서 지금 기운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라 이 말. 말 한마디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함부로 입뛰지 말 것이며, 항상 내가 노력해서 앞에 온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입을 띠거라. 함부로 입을 띠갖고 상대가 잘못된다면 그 벌은 니한테 올 것이니 명심하라. 내가 입을 띄어서 상대가 힘없는 힘을 키워줬다면 그 성불도 니한테 올 것이니 명심하라. 이제부터는 땅에 수그리고 하늘에 수그리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라고 성불 주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돌배한테 절하지 말고, 상에 절하지 말고, 누구한테 우상을 삼지도 말고, 너희들이 전부 다 천상으로 갈 천신이 될 사람들이니 이제는 어디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마라. 비굴하게 살아도 됩니다. 어려움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할 것이야. 누구든지. 이거는 하늘에 법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은 비굴하게 살면 누구든지 해초리를 맞고 혼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불 없어. 무릎 꿇지 마라.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말 것이며 애를 갖추면서 살라. 애는 갖출 때 비굴하게 무릎 꿇고 이익을 얻으려 들지 마라. 그만큼 혼날 것이니까. 요거미.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도 이런 법문을 우리가 나눈 게 있다면 이 법문이 올라와서 이걸 들을 때 우리 아들한테도 이걸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이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수련을 하는데 같이 앉아서 이걸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련을 하는, 이것이 정법 공부 수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운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내 주의가 달라지지 않는다. 내 주의를 다르게 하면 그 성불은 네가 받게 돼 있다. 자식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네 주의를 밝히는 데 네한테 달리가 있으니까 그걸 어디 의지하려고 들지 말고 모르는 건 배우고 네가 스스로 풀어나가라는 거지. 이것이 3인 1조부터 시작을 해라 한 겁니다. 같이 듣고 같이 의논해라. 아닌 것 같지만 해봐라. 너가 그것을 일주일 해보고, 어떻게 급한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해라. 급한 사람은 그게 일주일 기도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덜 급한 사람은 하루만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해라.
그게 1일 기도가 있고 3일 기도가 있고 7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되게 우리가 어렵게 됐다 집안이. 100일 동안 노력해라. 그게 100일 기도예요.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모르는데 그걸 풀어준다. 후기에는 절대 없다.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어려운지. 이 정법을 지금 펼쳐놓고 같이 들으면 내가 100일 동안 우리가 같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1시간씩이라도 같이 듣고 서로가 나누고 또 같이 듣고 나누면 100일을 기도하면 너희들 어려운 거 기본적인 다 풀린다. 너희들 아픈 거 기본적으로 다 낫는다. 내가 알고 잘못했노라고 자연에 내가 한마디 출근할 줄 알 때 자연은 너희들을 품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을 보살피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식하면 하느님이 잘 살게 해줄 방법이 없어. 무식하게 사는 백성을 임금인들 바르게 잘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자연이 움직였거든. 사람이 살아야 될 세상에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서 잘 살라고 들면 되는가? 홍이 인간들은 누구든지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테니까 한번 따라서 노력을 해라. 누구든지 승부를 올 테니까. 예. 저는 결혼 9년 차고 6살 쌍둥이를 키우는 38살 직장맘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많아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고 원망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잔병치레가 유독 잦아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못했습니다. 스승님을 알게 된 시간은 짧지만 강의를 듣고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편안하고 밝게 잘 살아가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자식을 키우는 걸 조금 만져보자. 자식을 잘못 키우면 나도 어렵고 자식도 어려워져요. 자식을 키우는 방법을 조금 이제는 알아야 된다.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이나 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씩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 자식을 키울 때는 내 혼자 키우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 힘들다. 지금 자식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식은 내 혼자 키워도 힘 안 들었어요. 혼자서 10명도 키워냈습니다. 밥 처먹이면 되니까. 지금 자식은 밥 처먹인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은 내면을 잘 이렇게 갖추도록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이 사회가 같이 키우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왜 많이 주느냐? 주위의 사람들을 잘 관계를 해라. 하면 내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 사람들의 힘이 미쳐가지고 수월하게 키우게 된다. 후배들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잘 걷어주어라. 걷어주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갖춰줘서 내 자식을 놓게 되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육신적으로 힘들게 돼 있으면 육신적으로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 지식적으로 내가 모질하면 지식적인 사람을 잘 갖춰 놓으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지식을 또 일깨워주고, 모든 것은 내 주위에 환경을 줬는데 그 환경을 잘못 다스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하면서 자식까지 태어나니까 자식을 내 혼자 키워야 되니까 힘들다. 이래서 자식 키우기가 지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수한 사람들은 내 자식을 줘도 우수하게 키우라고 주는 거예요. 우수하게 키우는데 내 혼자 키울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식들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렵게 사느냐? 우리 자식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내 자식이라고 키운 사람. 자식 키우는데 힘들고, 자식이 잘못 자라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자식은 우리 자식이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자식인데 어떻게 우리 자식이냐? 내 주위의 지인들과 같이 이 자식을 앞으로 키울 거니까 우리 지인을 잘 관리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자연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고 우리 자식이고, 하나님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내 자식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라 그래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나는 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만물을 아끼는 하나님도 우리 자식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까지도 전부 다 우리 자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전부 다 손을 띱니다. 우리 부인 익하면 우리 부인 참 잘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부인 가면 우리 부인이 참 잘 됩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머니는 속상할 일이 많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우리 어머니라고. 말이 벌써 달라요. 이게 질량이.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누님 하는데 고생 많이 안 해요. 내 누나 하면 그 인자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마누라 인자부터 늘 안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도와러 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 거 딱 하고 나면 전부 다 이것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힘은 그렇게 운용이 된다. 네 입으로 기운을 막는다 이 말이죠. 네 입으로 기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네 입으로 기운을 막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운다라는 이 말을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애기 요렇게 하면은 기운을 불러 모아갖고 이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오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식 이러면 네 혼자 키워야 돼.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난 질량들이 모여서 키우는 것이고 오늘 이 사회는 내 혼자 되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의 힘이 우리한테 미쳐서 와가지고라도 이 힘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는 같이 키우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도 이 부산 시내 어딘가에 자식이 걸어갈 때도 전부 다 주위에서 기운이 이게 보살펴야지 이것이 우리 자식이 사고도 안 나고 힘들지도 않고 이래 성장을 하는 것이지. 네 자식이라고 해버리면 전부 다 기운이 물러나니까 차에 가서도 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럼 네한테 돌아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 사회지 내 사회는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 나라지 내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자식은 우리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런 업무를 주었으니 열심히 할 뿐이다. 이렇게 간다면 자식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힘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지금 이 내 자식 우리 자식이 크는데 우리도 나도 노력을 하고 우리 사회도 노력을 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합니다. 개념을 바꿔라. 사고를 바꾸라는 거죠. 내 새끼라는 생각을 바꿔라. 우리 자식이 이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이 나라를 이끌 것이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여기서 빛나게 하면 인류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키우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 사회와 자식은 분리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잡아나간다면 내 삶이 100일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달라지고 보살펴 줄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은 바르게 풀어가야 되지. 누구한테 비굴하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배우고 같이 풀어가면 네 앞에 그 선물 다 줄 거니까.
그렇게 같이 우리가 배우는 공부를 같이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죠?